피부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보습제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약을 통해서는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이러한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피부 알레르기죠. 여름만 되면 피부가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생긴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땀을 흘려도 올라오고, 여름 과일을 한번 먹어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에어컨 바람만 맞아도 피부가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여름 피부 알레르기,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음식이나 땀, 에어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자극이 어떻게 피부 알레르기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과 자외선인데요. 여름은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자연스럽게 땀이 많아지게 되겠고요. 강한 햇빛까지 받으면 피부가 정말 지치기 쉬운 환경이 되겠죠. 땀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 틈으로 외부에서의 자극 물질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강한 햇볕의 자외선은 피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서 면역 시스템까지 자극하니 햇볕 알레르기나 과민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여름철 특유의 외부 자극인데요. 벌레라든지요, 곰팡이, 꽃가루, 이런 것들이 피부에 닿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면역 기능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접촉성 피부염이 쉽게 생기게 되는데요. 게다가 선크림, 모기 기피제나 여름철 향수처럼 우리가 여름에 자주 쓰는 생활용품들도 화학 성분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온의 불균형인데요.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아이스커피나 냉면 같은 찬 것들을 자꾸만 찾게 되잖아요. 겉은 더운데 속은 차가워지는 이런 상태가 초래가 되는데, 사실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겉과 속의 체온이 불균형해지면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고 피부 면역 체계도 덩달아서 예민해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갑자기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름철의 식습관이나 체내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름 음식들이나 식습관들이 피부에 어떻게 또 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 음식이나 여름철 과일들 위주의 식단들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흔한 예로 우리가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려고 어떤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수박이나 복숭아나 참외 같은 이런 찬 성질의 음식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위주로 자주 먹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위장의 그 온기를 빼앗게 되고요. 소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특히 평소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장이 찬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쉽게 소화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장내 유익균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되죠. 더군다나 찬 음식들은 위의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면역 시스템을 과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냉면을 먹은 다음날 유독 피부가 가려운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냉면이 부패가 되거나 어떤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음식들을 자주 섭취했을 때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결국 이것이 피부 증상 유발을 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장은 단순히 소화만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면역 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장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
소화가 되지 않게 되겠고요. 불완전하게 소화된 단백질이나 지방 조직들이 장벽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이러한 음식들을 위험한 이물질로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 결과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 같은 피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체질적으로 우리 몸에 열이 쌓이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은 외부 온도가 굉장히 높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덥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은 오히려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배출되게 되면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내부의 장기는 점점 차가워지게 되고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과 어떤 외부의 열기 때문에 열이 정체돼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는 몸 속은 차갑고 피부는 뜨거운 체열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겠고요. 피부 면역이 민감해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생기는 체질 조건이 됩니다. 특히 땀이 많은 사람,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 또는 위장이 찬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균형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더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만 조심할 게 아니라 장 기능의 관리와 체열의 균형 유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름이 되면 땀이 많아지죠. 땀을 흘리고 나면 피부가 간지럽다든지 심하면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두드러기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더워서 생긴다라기보다는 땀 그 자체가 피부 알레르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땀이라는 것은 수분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암모니아나 지방산, 노폐물 같은 자극적인 물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 있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특히 땀이 잘 마르지 않는 겨드랑이나 목 뒤, 팔 안쪽에 접히는 부분, 습한 부위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이때 먼지나 꽃가루나 세균 같은 알레르겐이 피부 속으로 더 쉽게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걸 막으려는 면역 반응이 오히려 과민하게 작동을 하면서 접히는 부분의 피부에 알레르기 증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더위와 땀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분비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히스타민으로 인해서 두드러기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붓기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얼마나 땀이 자주 나고 그걸 얼마나 빨리 씻어내는가, 잘 건조하면서도 적절한 보습으로 보호했는가,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자주 틀다 보면 피부가 갑자기 간지럽다든지 붉어진다든지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직 찬바람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피부의 면역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피부의 상호 반응인 것이죠. 에어컨 바람은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피부의 수분과 보호막이 무너져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 몸 속은 더운데 겉은 차가운 상태가 되면서 체온의 불균형이 생기고 피부 면역을 교란을 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에어컨 필터가 깨끗하지 않다라면 곰팡이나 먼지 이러한 것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에어컨도 피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켤 때 실내 외의 온도 차라든지 실내 습도의 조절, 에어컨 필터의 청결한 관리만 잘해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양한방 협진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방에서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보습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증상을 줄이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지만요. 문제는 이런 약을 통해서는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효율적으로 협력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방치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여름철 알레르기 증상을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장 기능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체열의 불균형, 면역계의 과민 반응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따라서 몸의 전반적인 기운을 바로잡는 내부적인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결국 효율적인 협력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을 잡으면서 몸속 원인을 조절해서 재발은 줄어들고 급성 증상은 점점 안정을 되찾게 되는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의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는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양한방 협진 치료가 진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시원한 물로 자주 샤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도 샤워 후에는 꼭 자극이 적은 보습제로 적절하게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실내에 적절한 습도 관리를 통해서 한 50%, 60%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 훨씬 덜 가렵고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은 음식의 섭취를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찬 음식을 즐긴다든지 이열, 치열,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긴다든지 지나치게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습관은 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는 여름철 옷도 피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답답한 느낌을 주는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옷, 땀이 잘 마르도록 속옷 이러한 것들을 입는 것이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피부는 예민한 만큼 세세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오히려 약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피부는 훨씬 더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름철의 피부 알레르기 단순히 외부의 어떤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과 더불어 몸 안에 있는 열의 상태라든지 소화기의 기능, 자율신경 문제까지 함께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재발 없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여름철의 피부 관리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